처음으로 저희 교육실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오프라인 교육을 들으셨던 영업자분들 중에 신용 등급, 신용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달라는 영업자분이 계셔서 이렇게 보충 수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2분 이상 요청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한 분이 요청을 하셨더라도 좀 중요하게 공유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렇게 오프라인 교육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주제는 신용평가나 신용등급에 대한 내용이라 일반인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 주제긴 하지만 제 영상 자체가 좀 영업자분들을 보시게끔 만든 포커스라 보니까 대부분 뭐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제가 아시는 영업자나 교육을 들으셨던 영업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요. 그냥 제가 아는 영업자분들에게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오늘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나 이런 타자가 상당히 느려가지고요. 기존에 어떤 영상을 올릴 때 그 간단한 자료도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토대로 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오랜만에 화이트보드 앞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시간을 처음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신용 등급, 신용 평가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K12 등급이 있고요, 나이스 등급, 그리고 내부 등급이라는 조금 생소한 등급이 있죠. 자, 첫 번째 K12는 보통 우리가 카카오나 토스에서 내 신용 등급 보기 할 때 보통 많이 나오는 그런 등급이 K12 등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신용 등급이라고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현재는 신용 점수제로 바뀌어서 0점에서 1000점까지 이렇게 점수제로 바뀌긴 했는데 그냥 설명의 편의상 그냥 등급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K12의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좀 금융권에 친화적인, 금융권과 좀 친한 등급이 이제 K12 등급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나이스 등급은 비금융권에 가까운 신용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내부 등급은 어찌 보면 우리가 K12나 나이스 등급을 올리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대출이나 할부나 렌트나 리스나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승인을 내고 싶은 게 목표잖아요. 승인을 내는 게. 그러려면 어쨌든 내부 등급이라는 내가 받고자 하는 은행 대출이라면 은행의 내부 등급, 캐피탈 할부 렌트 리스라면 캐피탈 내부의 신용 등급, 그 렌트사에 진행을 한다면 렌트사의 내부 등급.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부 등급인 거죠. 그러면 이 내부 등급은 평가를 할 때 어떤 걸 보냐면, 물론 K12 나이스도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보긴 하지만 좀 더 종합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12 나이스 등급은 그냥 보조 지표고 캐피탈이나 이런 금융권에서 좋아하는 그런 고객층에 따라서 내부적인 등급으로 최종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 K12와 나이스로 일단 먼저 한번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죠. 금융권하고 친하고 비금융권하고 친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대출을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현금 서비스를 썼다거나 아니면 연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금융권에서 서로 이런 정보는 공유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K12도 금융권하고 친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부정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K12는 반영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나이스 등급은 좀 금융권하고 좀 덜 친하니까 이런 정보가 좀 뒤늦게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K12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조금 나중에 반영이 된다 이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까지 뭐 금융권 비금융권 이런 말이 좀 어렵다면 그냥 요점만 알아두신다면 K12는 조금 빨리 움직이는 등급, 나이스는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등급,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이런 경우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보통 나이스나 K12 등급이 같거나 한 등급 정도 차이 날 때가 일반적으로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 나이스 등급이 3등급이면
K12는 3이거나 4이거나 이럴 때가 정상인데 이런 어떤 안 좋은 스토리가 발생하는 순간 이제 나이스가 3등급이라면 K12가 5등급, 6등급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격차가 2등급, 3등급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내부 등급, 우리가 이제 렌트든 뭐 어떤 리스든 심사를 해보시면 더 경험이 떠오르시겠지만 3등급, 5등급이나 3등급, 6등급 이런 분들은 거절이 나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좀 천천히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가끔 있는 사례긴 한데 반대인 케이스가 있어요. 나이스는 이제 나쁜데 K12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K12에 먼저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은 오히려 조금 등급의 차이가 나더라도 유리하게 평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내부 등급, 내부 평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용이라는 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약속 시간을 계속 어기고 늦게 나온 사람은 아무래도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항상 나보다 빨리 나오거나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용이 올라가겠죠. 신뢰도가. 자, 그러면 신용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이 중요하냐면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라는 약속을 해야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나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출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할까요? 대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첫 번째, 대출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대출이라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이다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대출이라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자, 내가 대출 받기 전에 신용 등급이 이 정도 등급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대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출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신용 등급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 연체 없이 잘 갚는다는 거죠.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이 쌓일수록 이 대출의 마이너스가 됐던 점수는 내 원래 점수대로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플러스 점수로 바뀌는 이게 대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출을 하는 게 무조건 부정적이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대출이 없이는 신용평가가 좋아질 수가 없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플러스 점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급이나 이런 걸 올리거나 평가를 하기 위해선 대출이라는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고객분들 중에 신용 등급을 올리는 게 목적이라면 오래된 대출이나 카드는 한동안 좀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신용 등급을 좋아지기 위해서, 내부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당연히 약속을 잘 지켜야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이면 약속 시간이 오늘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다면 2시에 딱 맞춰가는 것보다 조금 빨리 나갈수록 어쩌면 조금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저 원래 글씨 잘 쓰는데 빨리 어떤 걸 약속을 지킬수록 신뢰도도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신용 등급을 조금 올리는 포인트예요. 빨리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신용카드를 쓰고 계시다면 다음 달 내야 될 결제 금액을 조금 빨리 미리 갚는 거죠. 그러면 또 신용평가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 약속은 잘 안 지키는데 내 약속은 잘 지켜요.
실제로 심사할 때도 이런 케이스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오랜 연체자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연체 이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현대캐피탈에서 예전에 뭐 중고차 할부를 했던 어떤 대출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잘 갚은 이력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캐피탈은 다 탈락을 하더라도 현대캐피탈에서는 어쨌든 나한테 약속을 잘 지켰던 스토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딴 데는 다 탈락을 했는데 현대캐피탈에서는 또 승인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주거래은행이나 어떤 주로 쓰는 캐피탈이나 이런 게 있다면 연체를 안 하셔야 베스트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굳이 연체를 한다면 주거래은행이나 주로 쓰던 캐피탈은 먼저 갖고 가끔 쓰는 캐피탈은 연체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게 포인트지만 굳이 어떤 상황이 된다면 주거래은행이나 주 캐피탈은 잘 갚아라. 그러면 조금 더 나한테 나중에 이제 어떤 대출이 날 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네 번째로 종합적으로 보자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K10이나 나이스의 어떤 점수나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신용 현재의 점수가 아니고 이 점수가 어떻게 됐냐에 대한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실제로도 이런 사례들 많죠. 신용 등급이 3등급인데 심사에 탈락을 하고 6등급인데 승인이 나고 이런 케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영업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면 아니 어떻게 3등급이 떨어지고 6등급이 승인이 나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거죠. 같은 3등급이 있더라도 1등급이었다가 떨어진 3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6등급인데 이 사람은 7등급, 8등급이었다가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이 더 긍정적으로 보이냐는 거죠. 물론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쁘다면 3등급이라도 승인이 거절이 날 수가 있고 6등급이라고 좀 낮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지금 잘 갚고 있다는 모습이 보인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빌려준다면 당연히 이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스토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비유를 하나 또 드릴게요. 보통 교육 시간에 이걸 좀 비유를 해드린 경우도 있고요. 교육의 그날 포커스에 따라서 좀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들으셨던 분도 아마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A, B, C, D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제가 빌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매월 25일 날 이자를 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대출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어떤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항상 빌리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리는 입장에서 좀 빌려주는 입장으로 관점을 좀 바꾸시면 이렇게 신용평가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더 가깝게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빌려주는 입장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 A, B, C, D라는 4명의 사람에게 1,000만 원의 한도로 언제든 빌려가라. 그리고 매월 25일 내 나한테 이자를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다 빌려갔어요.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잘 갚아요. 자, 두 번째 B라는 사람은 700만 원을 빌려가요. 그리고 25일 날 갚기로 하는데 항상 한 며칠씩 늦어요. 다음 달 내에 갚는다거나 이렇게 연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꾸역꾸역 갚긴 갚아요. 자, 그리고 C라는 사람은 300만 원을 빌려가요. 그리고 잘 갚아요. 자, 그리고 D라는 사람은 저한테 돈을 빌려가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돈을 빌려주는 관점에서의 굳이
신용평가에 점수를 매기자면 누가 1등이냐? 자, 이런 순위가 됩니다. 자, 일단 잘 갚는 사람 2명을 볼게요. 제가 예전에 신용등급이 조금 안 좋았어요. 제 인생 목표가 그 신용등급 1000점 한번 찍는 거, 1등급 한번 찍는 거였거든요. 참고로 제 신용등급이 현재 1000점입니다. 이거 항상 자랑을 해요.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본론으로 다시 가면요. 자, 일단 제가 처음에도 어렵게 이렇게 하다가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처음에 한도를 꽉꽉 채워서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A라는 사람처럼 썼는데요. 많은 금액을 쓰고 항상 잘 갚으면 신용평가에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첫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첫 번째니까요. 잘 지키니까 신용등급은 올라가는데 어떤 점수 이상의 허들은 넘지를 못하는 조금 벽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빌리는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빌려서 잘 갚는 게 신용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의 다른 관점이 있는 거죠. 한도가 1000만 원인데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한도를 꽉꽉 채워서 쓸 정도로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인가? 이렇게 조금의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는 거죠.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잘 갚긴 하니까 등급은 올라가는데 일정 부분에 조금 찝찝한 부분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C라는 사람은 이런 거죠.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데 300만 원밖에 안 빌려가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쓸 수도 있는 환경에서 300만 원밖에 안 쓴다? 그러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역으로 좀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유 있게 정말 필요한 금액만 조금씩 빌려서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서 굳이 평가를 하자면 잘 갚으면 좋아지긴 하나 어떤 일정 부분의 허들을 더 넘기 위해서는 총 한도 대비해서 비율을 적게 쓸수록 50%가 넘지 않을수록 신용평가에 좀 더 유리하고 빨리 반응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두 번째는 이렇게 잘 갚는 사람을 빼고요.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B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이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히스토리를 보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나한테 빌려간 이력들이 있어요. 며칠씩 늦긴 하지만 꾸역꾸역 갚은 이력도 있어요. D라는 사람은 저한테 스토리가 없어요.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이 사람이 잘 갚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굳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빌려줘야 된다고 한다면 B를 빌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등급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3등급인데도 탈락하고 6등급인데도 올라간 이제 승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때문에 그런 거죠. 연체가 있더라도 잘 갚기만 어느 정도 갚는다면 아예 거래가 없는 것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 어쨌든 갚긴 갚아야지만 연체가 있긴 하더라도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 아예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즘은 그런 분이 좀 없으시긴 하지만 예전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난 지금까지 돈을 한 번도 빌려본 적도 없고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왜 승인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케이스죠. 근데 이게 점점 강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용 회생이나 파산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런 분들은 이 제도가 어떤 분한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잘 갚는 사람들보다 신용 점수는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필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내부 등급에서는 이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강화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이 스토리 그 자체가 다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생을 했다든지 연체를 했다든지 대출을 했다든지 이런 정보가 어느 지워지다 보니까 아예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점점 갈수록 진행이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좀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신용등급이 조금 안 좋아졌다가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신용이 바닥권에서 지금 1000점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잠깐의 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일단 기존에 연체가 됐던 것은 어쨌든 일단 갚아야겠죠. 스타트는 모두 다 갚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그 신용이 안 좋으신 분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으실 거예요. 현재 대출이 있으신 분, 여기는 신용카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 없으신 분이 있겠죠. 여기 신용카드 포함. 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 다 갚고 신용등급을 좀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신용카드가 있는 분이라면 롯데카드, 삼성카드 또 있나? 네, 우선 요 카드들이 보통 현대카드도 있네요. 현대카드는 현대캐피탈 쓸 때는 좀 좋긴 한데, 어쨌든 자, 이 카드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행권 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드들이 보통 카드 혜택들이 좋거든요. 근데 내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게 포인트라면 이 카드를 쓰지 마시고요, 은행권 카드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KB카드라든지 뭐 농협 채용카드, 뭐 농협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주거래은행의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비율 이런 걸 떠나서 이 카드들은 연체 이력들은 연결이 되는데 신용등급 올리는 데는 별로 그렇게 플러스 점수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권 카드를, 대출이 있으신 분이라면 신용카드를 최대한 은행권 카드만 사용을 하시고 요거를 당분간 쓰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약속 잘 지키고 최대한 빨리 갚고, 이제 여기 은행권에 대해서는 약속 잘 지키고, 이런 히스토리를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한도의 50% 미만, 그러니까 내가 한도가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미만으로 쓰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다면,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좀 빨리 갚아주고 한다면 신용등급이 그냥 놔둘 때보다는 좀 더 올라가실 거예요. 두 번째로 가장 힘든 케이스가 이건데요. 저도 이제 어떤 연체 금액을 다 갚았어요. 다 갚고 했는데도 1, 2년 동안 어떤 대출에서 거의 대부분 거절이 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정말 작은 대출이라도 그 제도권 안에, 그러니까 뭐 제도권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은행은 어려울 거고요.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그 신용카드 이런 것들인데, 우선은 저 개인적으로는 중고차 할부를 얼마짜리였지? 200이었나 300이었나? 요거를 정말 힘들게 승인을 하나 냈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연체 없이 잘 갚고 나서 이후에 플러스 농협을, 제가 주거래은행인데 주거래은행만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은행 실적 점수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요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신용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신용카드가 50만 원 한도의 카드가 나오면서 요걸 이제 연체 없이 쭉 쓰면서부터 이제 신용 점수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신용이 내가 망가졌다, 근데 신용카드도 없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정말 작은 대출이라도 일으키셔야 돼요. 이걸 안 일으키면 히스토리가 안 생겨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는 지금 돈도 잘 갚고 어떻게 했지만 이런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저런 내부 등급에서는 긍정적으로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액이라도 상관없는데, 정말 뭐 필요 없는 대출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정말 작은 대출 하나라도 꾸역꾸역 하나 만들고 요걸 잘 갚는 스토리를, 약속을 잘 갚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그런 히스토리를 쌓아가면, 그 다음 이제 신용카드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신용카드 관리만 이렇게 잘 하시면 등급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쓴다고 신용 등급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내부 등급의 히스토리를 쌓는데 좀 더 집중을 하신다면 신용 평가를 받으실 때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급조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고 처음으로 이제 화이트보드를 쓰다 보니까 글씨도 좀 날아가고 옆으로 눕고 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두서없긴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소통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